오늘도 사실은 재수술을 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하고 오셨어요. 어쩐지 좀 딱딱하다 싶었더니 들어가 보니까 늑연골이 안에 딱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딱딱한 분들은 기증늑연골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쓰는 데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유일하게 기증늑연골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미소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영상 댓글 그 중에서 하나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질문이요, 자가늑연골과 흡수력이 비슷하고 신선하고 좋은 기증늑연골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고 저급 기증늑연골을 취급하는 회사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의외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예리한 질문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환자분이 있다는 걸 물론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제가 놀랐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재수술을 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하고 오셨어요. 처음에 수술의 시작은 기존에 수술한 걸 일단 다 파악하고 분류하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어쩐지 좀 딱딱하다 싶었더니 들어가 보니까 늑연골이 안에 딱 있더라고요. 그렇게 환자분들이 난 안 썼어 또는 기억 못했어 또는 그렇게 안 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딱딱한 분들은 기증늑연골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고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쓰는 데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본인만의 소신이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늑연골 떼는 거를 못 하시거나 겁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편하게 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뭘 넣거나 뺄 때는 환자분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도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중에 이제 기증늑연골이라는 게 환자분들이 되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보톡스라는 게 제품 이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스카치 테이프도 상품명이고 지퍼도 뭐 그런 종류일 것이고. 자, 그래서 기증늑연골을 이제 거기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증늑연골은 문제가 보톡스 같은 회사가 없어요. 고급 회사랑 저급 회사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기증늑연골은 남의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안에 알맹이는 다 빼버린 처리를 거친 후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상하지 않도록 보존액에 넣어서 이제 밀봉해서 나오게 되죠. 저는 보통 이제 나라를 먼저 봐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미국 거냐 아니면 뭐 독일 거냐 나라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회사마다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조금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요 그걸 또 조금 편하게 또는 싸게 만들겠다고 해서 손질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만한 피스를 하나를 팔다가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얇게 점여서 파는 회사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양이 좀 적어지니까 가격도 좀 싸고 사이즈별로 또 가격대를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전에를 생각해보면 제가 자가조직 채취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커요. 키 150인 사람하고 키가 189인 사람하고는 갈비뼈 자체도 사이즈가 어마어마 차이 날 거고 남자 여자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체에서 이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차이, 연령 차이 많이 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쌩쌩한 나이 때 연골이 좋습니다. 사체에서 이제 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몇 살에 누구의 이런 식으로 제품이 써있진 않아요. 수술할 때 손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카빙을 하고 이제 모양을 다듬고 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나이가 드시면은요 노화가 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연골의 석회화가 나타납니다. 연골처럼 생겼는데 칼을 이렇게 대보면은 뼈처럼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있는데 쪼개보면은 안에 내용물이 퀄리티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편차가 굉장히 크다. 어떤 선생님이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자가늑연골은 금방 채취한 싱싱한 물고기고 기증늑연골은 한번 잡아놓은 물고기를 냉동실에 얼려서 1년 정도 보관해 놓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매일 쓰는 게 꺼즈도 있을 것이고 소독약도 있을 것이고 이제 보톡스도 엘러간 걸 살 건지 이제 어디 거 살 건지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하죠. 보통 직원들 시키면 돼요. 이거 몇 개 시켜라 또는 이거 몇 개 더 필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주문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제가 직접 보고 고르는 게 기증늑연골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쪼개놓은 것도 있고 뭐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약간 뭐 쪼개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하겠다, 이거는 좀 필요 없겠다, 또는 이건 너무 작다, 이런 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좀 몇 개 골라내고, 또는 뭐 특정 환자 수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그분 신체 사이즈를 감안해서 제가 직접 보고 이렇게 쭉 깔아놓은 다음에 선택합니다. 몇 개 필요하니까 몇 개, 큰 거 몇 개, 작은 거 몇 개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때 또 다른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기증늑연골 비싼데 뭐 썼다가 뭐 남긴 거 어떡하나. 보통 남습니다. 이게 모양을 깎고 나서 이제 쪼가리가 생기죠. 안 그런 병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다시 보존액을 그대로 다시 넣은 다음에 쓰거나 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냉동실에 있던 건데 한번 녹여가지고 이거 다시 또 냉동실에 넣었다가 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짬밥도 아니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개봉한 건 그날 다 쓰고 남은 건 다 버리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서 주문하는 이런 소모품 중에서는 제가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고르는 그 재질은 기증늑연골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분 예리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기증늑연골이라는 게 그렇게 편차가 아주 크다라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눈으로 직접 보고 선택하는 재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날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도 안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미소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